안녕하세요, 모그 디자인입니다. 오늘은 인테리어 자재 중에서 이 몰딩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몰딩이라고 하면 가장 기본적인 게 천장 몰딩이랑 걸레바지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몰딩을 놓치시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인테리어 상담을 하면서 조명 그리고 뭐 타일 뭐 이런 쪽에 조금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놓치면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으신데, 놓치면서도 또 별거 아니겠지 하고 인테리어 업체에서 알아서 잘 해주겠지 하고 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 집에 라인을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아주 중요한 자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꼭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 이 몰딩이랑 걸레바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정확하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천장 몰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천장 몰딩은 벽과 천장이 만나는 모서리에 이제 시공이 되는 몰딩 자재인데요. 이 몰딩이 예전에는 아주 두꺼운 몰딩으로 돼 있었어요. 이제 어떤 건지 다들 아실 거예요. 모양이 이렇게 나 있는 갈매기 몰딩이라고 이제 하는 몰딩인데, 그 몰딩은 예전에는 클래식 스타일의 인테리어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몰딩을 많이 썼습니다. 조금 모양이 나 있으니까 멋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썼었는데, 이제 인테리어 디자인이 변화함에 따라서 그 몰딩도 이제 차츰 없어지게 됐죠. 그러면서 요즘에는 이제 마이너스 몰딩이라고 하는 몰딩을 많이 씁니다. 이 마이너스 몰딩이 설치를 하게 되면은 벽 안쪽 부분이 조금 움푹 들어가 있어서 이제 음각 효과가 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 몰딩이라고 부르는데, 이 몰딩 같은 경우에는 나오는 몰딩 중에서 현재 가장 사이즈가 작은 몰딩입니다. 요즘 인테리어에서는 어쨌든 몰딩을 최대한 얇고 작게 하고 가능하면 없애는 무몰딩, 이런 게 이제 요즘 인테리어인데요. 몰딩을 시공을 해야 된다. 근데 이 마이너스 몰딩이 어쨌든 사이즈가 가장 작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몰딩으로 시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이너스 몰딩을 설치했을 때도 어쨌든 천장에 붙이는 시공을 하기 때문에 튀어나와 있거든요. 돌출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돌출된 부분이 너무 싫고 깔끔하게 몰딩이 아예 없는 거를 원한다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럴 때 쓸 수 있는 몰딩이 락소 히든 몰딩이라고 있습니다. 이 히든 몰딩은 아예 천장 안쪽으로 숨겨지는 몰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각적으로 봤을 때 천장 끝이 약 1cm 정도가 안쪽으로 움푹 들어가 있는 몰딩입니다. 그 몰딩을 설치했을 때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라인은 잡히면서 돌출되어 있는 몰딩이 없어지니까 굉장히 깔끔한 천장 라인이 나오겠죠. 대신에 이 히든 몰딩을 설치를 하려면 추가적으로 천장 시공이 들어가야 됩니다. 가능하면 벽체 시공까지 들어가야 라인이 이쁘게 잘 잡히거든요. 그래서 추가 비용이 좀 들지만 굉장히 고급스럽고 깔끔한 라인이 나올 수 있는 게 락소 히든 몰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무몰딩을 좀 많이 말씀들 하시는데, 무몰딩이라고 해서 우리가 천장 모서리 부분을 아무런 밑작업도 하지 않고 그냥 벽지만 바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은 이건 무조건 나중에 하자가 발생이 됩니다. 나중에 벽지가 다 뜰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몰딩을 해야 되겠다 싶을 때는 가장 안전한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락소 히든 몰딩이 가장 좋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코너 부분에 코너 각대를 시공을 해주고, 그리고 도배, 초배 밑작업을, 퍼티 작업을 굉장히 신경 써서 잘 해줘야 그나마 무몰딩이 조금 안전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그 몰딩이란 자재도 어쨌든 목공 자재이기 때문에 얘가 필름 시공이 돼 있는 자재거든요. 그래서 몰딩 색깔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벽지 색깔을 약간 아이보리 톤이나 그레이 톤으로 하기로 했으면 몰딩도 벽지 색깔에 맞춰서 하게 되면 조금 더 예쁘게 나올 수 있거든요. 몰딩 필름 색깔도 벽지 색깔이랑 맞춰 보신 다음에 최대한 비슷한 색깔로 필름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해 두셨다가 인테리어 업체 쪽에 요청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걸레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걸레바지는 바닥이랑 벽이 만나는 코너 부분에 이제 사용되는 자재인데요. 이 걸레바지가 예전에는 굉장히 높은 사이즈만 나왔었어요. 최소 낮아봤자 8cm 정도나 되는 높은 걸레바지만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어쨌든 말씀드렸듯이 이 몰딩이란 자재가 점점점 없어지고 최소한의 사이즈로 설치가 되다 보니까 걸레바지 사이즈도 높이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지금 많이들 사용하시는 사이즈가 3cm짜리 아니면 4cm 이렇게 사용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서도 걸레바지 모양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3cm 걸레바지 같은 경우에는 직각 형태만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걸레바지 형태를 자세히 보게 되면 얘가 직각이 아니라 살짝 라운드지게 생겼거든요. 그게 이제 먼지가 조금 덜 쌓이고 유지 관리가 조금 더 용이할 수 있게 그렇게 나왔는데, 라운드 형태로 되어 있는 걸레바지는 4cm가 현재 가장 작은 사이즈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조금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걸레바지 시공을 할 때 목공 공정에서 걸레바지를 시공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루 공정 때 걸레바지를 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공정 순서가 목공은 초반 공정이고요. 마루는 후반 공정이거든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마루 시공할 때 걸레바지 시공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마루를 시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걸레바지를 놓다 보니까 이 높이 4cm라는 높이가 그대로 다 노출이 되겠죠. 이 1, 2cm 정도 차이지만 조금 그래도 차이는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공정 순서가 벽지 시공을 한 다음에 마루 시공을 보통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걸레바지 시공하게 되면은 벽지 위로 걸레바지가 시공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특히나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벽체가 고르지가 않아요. 어디에는 걸레바지랑 벽이 떨어져 있고 어디는 붙어 있고, 그래서 이거를 깔끔하게 마감하기 위해서 실리콘으로 마감을 합니다. 근데 이 실리콘이 시공이 되면은 나중에 실리콘이 변색이 되겠죠. 그럴 때는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실리콘을 다시 제거하고 다시 시공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이런 거를 조금 더 디테일 있게 마감을 하기 위해서는 초반 공정인 목공 공정 때 걸레바지 시공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좋은 게, 첫 번째는 우리가 마루 시공을 할 때 걸레바지가 이미 시공이 돼 있잖아요. 그 위에다가 마루 시공을 하게 되면 마루 높이가 마감 높이까지 보통 한 약 1cm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시각적으로 봤을 때 3cm 정도가 노출이 되는 부분이 보이겠죠. 그래서 조금 더 슬림한 걸레바지 모양이 나와요. 걸레바지가 미리 시공이 돼 있는 상태에서 도배 시공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도배 시공을 할 때 걸레바지 그 위로 도배를 태운 다음에 예쁘게 칼질을 깔끔하게 일자로 마감을 합니다. 이게 디테일 마감이 굉장히 깔끔하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업체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이런 깔끔한 마감 디테일 쪽에서는 목공 공정 때 걸레바지를 먼저 선시공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게 업체 면에서는 처음에 걸레바지 시공해 놓으면은 이거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 후에 막 여러 가지 공정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걸레바지를 최대한 깔끔하게 관리를 해주는 게 포인트인데, 업체의 역량에 따라 많이 다르겠죠. 그리고 이 걸레바지도 필름을 씌울 수 있습니다. 몰딩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것도 벽지 마루를 생각하셔서 가장 어울리는 필름 색깔로 고르신 다음에 시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인테리어 기본 마감재인 몰딩과 걸레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이 몰딩과 걸레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글로 달아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조금 더 좋은 팁 가져올 테니까 저희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